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를 맡게 된 김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아무쪼록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다 에너지 평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OT 시간인데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에너지 평가사는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처음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탄생을 해서 그 2015년에 이제 국가 시험으로 1차 해서 이제 올해 4회째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평가사는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이제 자격증입니다. 뭐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그런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뭐 거의 90%를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그런 이제 중화학공업이나 그런 석유화학공업,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온실가스라는 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수록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는, 지구의 표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그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세계 10대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의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이 이제 계속 대두가 되고 강조가 되는 시점이죠. 거기에 이제 건축물의 그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건축물 에너지 감축을 위한 즉 이제 녹색 건축물 보급에 이제 더욱더 이제 그런 가치가 올라가고 필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건축물 에너지 녹색 건축물 분야를 이제 책임질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이 에너지 평가사는 그런 이제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건축물 에너지 분야의 이제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또 고유의 업무가 이제 법제화가 됐죠.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업무를 이제 에너지 평가사가 하게 돼 있고, 뭐 그거와 아울러서 뭐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작성하고 검토한다든지, 또한 그것들이 현장에서 잘 확인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 이행되는지 검토, 뭐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뭐 요즘 이제 건물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BMS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뭐 에너지 총량제, 뭐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업무들, 뭐 모든 이런 이제 제도의 운영의 그런 전문가의 축이 될 겁니다. 에너지 평가사가. 그래서 점점 더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셨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그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 이제 관계법에 대한 걸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법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두꺼운 법전을 생각하시고 뭐 법하면 이제 암기가 떠오르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 법이라는 건 이제 이 에너지 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에너지 평가사를 자격을 취득하시고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는 이제 실무의 그런 이제 틀입니다. 실무의 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제 업무의 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OT니까 이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요령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우선은 이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을 좀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라고 하면 이제 4가지 법규가 있는데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그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그다음에 건축법 이렇게 4가지 법규죠. 각각 그 법의 목적을 포괄적인 목적부터 해서 각 장별로 그런 목적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서 이 목적을 정의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각 장별로도. 결국은 이제 이게 법의 이해라는 얘기인데 절대 이제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포괄적인 목적부터 해서 세부적인 목적까지 그런 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 법의 우선 이제 목차를 먼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4개의 법의 목차를 정리를 하시고요. 1장부터 쭉 뭐 10장까지 목차를 정리하시고 각 장별로 그런 이제 핵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딱 누워서도 이렇게 쫙 정리될 수 있게끔 결국은 이제 이게 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별 핵심을 정리를 하시면 결국은 이제 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를 쭉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냥 3번째 스텝에 가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암기를 하셔가지고 뭐 3가지 원칙 사실 뻔한 얘기지만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공부하시라는 걸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OT니까 우리 관계법의 뭐 포괄적인 정의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관계 법규가 이 4가지 법규가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우리 에너지 평가사의 근간이 되는 법이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그리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다음에 에너지법.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 되겠죠. 건축법. 이제 뭐 기타법 해서 우리 책에는 뭐 기타법 해가지고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 뭐 설계 기준 이런 게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사실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가지 법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잘 정리하자. 좀 포괄적인 목적을 좀 볼까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 에너지 평가사의 근간이 되는 법이죠. 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근거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뭘 확대하는 녹색 건축물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 이제 녹조법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탄소법에 근거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녹색 건축물을 녹건을 확대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가장 포괄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평가의 근간이 되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좀 이제 포괄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의 이제 수급 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에너지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이고요. 또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증진에 관련된 조항을 정리한 법입니다. 포괄적인 법이죠. 그래서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포괄적인 법이기 때문에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법은 더 포괄적인 법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이제 효과적인 이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이제 에너지 정책,
계획 등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법이죠. 가장 뭐 상위에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법, 그 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법, 녹조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은 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법.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 그 다음에 구조, 설비, 그리고 용도를 규정한 법이 이제 건축법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도 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구조와 설비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와 용도는 과감하게 버려도 좋고요. 우리 책의 구성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와 설비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가장 법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략할 이 네 가지 법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몇 문제씩 출제가 되는지 보통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7문제, 5문제, 1문제, 7문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녹조법과 녹색건축물 적용지원법하고 이제 건축법이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5문제로 거의 굳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법은 양이 얼마 안 돼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는 녹조법이 8문제가 나오고요. 건축법이 한 문제가 줄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조법이 가장 중요하고 건축법과 마찬가지로요.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5문제 공략을 해 들어가면 되고, 에너지법은 이제 한 문제가 통상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OT를 마치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요 요령을 꼭 지켜서 우리 건축물 에너지 관계 법규를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